정작 고3들이 답이 생각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상위권,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나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꼭 알아야 돼요. 요거를 각자가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수능쯤 되면 그것만 물어요. 결국 그걸 물어요. 오늘은 이정수 국어 강사님 모시고 수능 국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성학원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맥에서 대성인 라이브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목동이랑 대치동에서 단과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대성과 대성인 라이브 모두 마감 강사시라고 들었는데요. 강남대성학원이야 모든 분이 아실 테고 대성인 라이브는 어떻게 수업하는 걸까요? 약간 오해가 있는 질문인데요. 강남대성학원은 재종반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감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냥 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좋아해 준다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성인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금 다른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맥에서 대치동에서 진행되는 현강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수업이고요. 대치동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똑같은 수업을 시간 좀 더 길게, 그리고 또 자료 같은 거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서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 강의랑 똑같이 우리가 소위 이제 패스를 끊어서 진행하는 수업이랑은 다르게 이제 학생 인원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또 수업 시간도 정해져 있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하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 수능 국어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됐다고 들었는데요. 2026 수능 국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국어 영역이 물론 상대적으로는 좀 쉬웠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100점 못 맞은 친구들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정부에서 발표했고, 그리고 EBS 평가단이랑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적절한 난도의 시험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90점대 초반 등급 컷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실 나쁘지 않죠. 그 정도면 좋은 시험이고 잘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과거가 오히려 너무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년에 비해서 쉽다라는 개념인 거지 절대로 시험 자체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2026학년도도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25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지점이, 이게 독서는 시험을 본 재수생 친구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오답률 80%짜리 문제가 있거든요. 여전히 80%, 70 몇 프로짜리 문제가 인문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독서는 절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문학이 옛날에는 굉장히 쉬웠다가 한 2016학년도, 7학년도 해서 한 2019학년도까지 문학이 되게 쉬웠다가 문학 난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좀 내려간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202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 난도가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쉬워지면서 아마 커트라인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문학 난도를 조금 더 손을 봐가지고 2026학년도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독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 시기별 국어 공부법을 알려주신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각자 성적대가 있고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들도 좀 있고, 결정적으로 어릴 때 이렇게 독서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각자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다 갖고 계시고 다 다른대로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좀 힘듭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겨울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내신 공부나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소위 말하는 그게 개념 공부가 됐든 작품 접근법이 됐든 혹은 기초적인 지문 독해 연습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도 좋고 온라인 강의 선생님들도 좋고 학원 선생님들도 좋으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갖고 많이 연구하신 결과 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는 대로, 작품 한번 접근하라고 하는 대로 선생님 제시하는 방식대로 한번 좀 따라가 보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요 12월, 1월 겨울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 내신을 완전히 소홀하게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EBS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재수생들과의 가장 큰 실력 차이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단 당장 중간고사 당하고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EBS 작품이든 지문이든 이걸 빨리빨리 떼놔야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좀 학습을 치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수생들은 여름 때까지 EBS를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기본적인 독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뭐 문법 같은 거, 화작 같은 거, 기초적인 것들 연습해 나가는 단계 지나서 약간 좀 심화해서 좀 어려운 지문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고3들은 거의 다 EBS만 봅니다. 재수종합반에서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전주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난주에 무슨 작품 그 EBS 연계가 나왔는데 기억나니? 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수능을 대비한다고 이 시기 때 EBS를 뗐는데 정작 11월에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1주, 2주, 3주 뒤에도 기억을 못하는데 5달 뒤에 수능날 그게 기억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아무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근데 애매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게 이 봄에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을 버릴 수도 없고 EBS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기출 공부를 좀 심화된 기출 학습들을 또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 밸런스를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 학원 선생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요거를 좀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든 잘 맞춰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요 봄 시기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름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소위 재수생들이 슬럼프가 오거든요. 근데 고3은 슬럼프가 없어요. 없으니까 요때 이제 보통 고3들이 따라잡아요. 여름에 이제 막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이때 되면 이제 워낙 초반부 2월 달부터 막 밤 10시, 11시까지 자습하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애들이 지치거든요. 6편 끝나고 나서. 요때쯤에 이제 고3들은 방금 전까지 뭐 내신 같은 거 하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다가 이제부터 공부를 한다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애들이 이때부터 확 따라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그러므로 일단 봄 기간 동안에 기출과 EBS를 어쨌든 버리면 안 되니까 EBS를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시다가 여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이때부터 다시 학원 다니고 어쩌고 할 텐데 요때 자기가 지난 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름을 보내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가령 어쩔 수 없다. 나는 수시가 아주 중요하고 이걸로 꼭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난 EBS에 모든 걸 다 바쳤다 하면 여름방학 동안에 기출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겨울방학 때 본 것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길어야 8주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좀 심화된 기출들을 좀 빡빡하게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병행을 잘 해온 친구들이라면 사실 예전보다 파이널이 많이 빨라졌거든요. 제가 진행을 하는 강대모의서 K만 하더라도 한 7월 중순 되면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 16주 정도 막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이제 슬슬 그런 걸 시작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이널 기간 들어가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게 마련이니까 앞부분 봄까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해서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여름을 좀 보내고 나면 파이널 기간에는 아무래도 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뭐 워낙 유명한 모의고사도 많이 있고 다들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모의고사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는 많아야 3개? 한두 개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좋은 모의고사를 대신 골라야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고 그리고 항상 기출을 병행하는 것. 항상. 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학생마다 정말 달라요. 마지막에 되면은 고3들은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자기가 믿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말에 더욱더 거기에 더 골몰하게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말이. 그러다 보니 뭐 1일 1실몬회 하면서 난리가 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아침에 모의고사 하나씩 보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꼭 선생님이랑 믿을 만한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하고 자기 학습 상황이나 자기 점수나 이런 것들에 맞게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많아야 3개, 적으면 한두 개. 저도 강남대성학원 같이 우수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매주 보이는 모의고사는 강대모의고사 K 그리고 이감 정도인데 이것도 강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문제를 꼭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는 그 전국 단위 모의고사야 우리가 시간을 내서 푸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골몰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대로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재수생들이 다 알아요. 절대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모의고사로부터 필요한 것,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고 요건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들, 유사 기출들
비슷한 기출 지문들, 문제들 어차피 다 벤치마킹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이 시기는 몇 월부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중순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가. 물론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이게 끝까지 수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학생들한테 배부만 하고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는 풀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 본인의 커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7월 중순부터 바로 그냥 실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진짜 선생님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기출이 됐든 리트가 됐든 혹은 뭐 EBS 작품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함께 갈 수만 있으면 그것이 모의고사의 형태가 됐든 선생님 독자 커리가 됐든 EBS 분석 강의가 됐든 뭐 기출 심화 강의가 됐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 같이 가야지 실무만 하면 되고 끝까지 기출만 보면 되고 뭐 리트만 보면 되고 EBS만 파면 되고, 요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을 찾으시거나 혹은 본인이 그렇게 좀 잘 계획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상의를 통해 뭐 요새는 컨설턴트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랑도 상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얘를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끝까지 맞춰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은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끝까지 가고 와야 됩니다. 네, 끝까지. 마지막에 제가 작년에 대상 학생들에게 그 8개년 기출들을 문제들을 뭐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합해서, 그러니까 8개년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모평이랑 수능을 3개씩 보니까 그러면 24개 막 엄청 지문이 많아요. 이걸 제가 꼭 애들이 봐야 될 것들만 모아서 다시 한 8개로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요즘 현재 문항 형태에 맞춰서 재편집해서 주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재수생들은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정작 고3들이 지문 한번 보고 나면 왠지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볼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막 답이 생각난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상위권,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나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이 끝까지 기출을 놓지 않는 이유는 꼭 알아야 돼요. 그 친구들이 끝까지 보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고3 친구들도 당연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국어가 특히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국어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어에 발목 잡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되게 많고, 실제로 재종반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결국 국어 때문에 아쉬워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수학이나 이런 다른 과목들도 뭐 물론 다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거나 본인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국어 때문에 옵니다. 국어 때문에 오는데,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뭐랄까, 글을 읽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을 읽지 않아요.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시험이고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그렇기는 한데 엄청나게 힘든 시험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23학년도, 24, 24학년도 지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읽어 같은, 이게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어? 이런 글들은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거든요.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주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죠. 시인이 시를 쓰는데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를 썼을 것이고,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소설이나 수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요걸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걸 좀 진득하게 버텨내기를 좀 힘들어해요. 재수생들은 어차피 뭐 1년 내내 막 30 몇 주, 그러니까 재수는 보통 수업이 한 30 몇 주 정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좋든 싫든 어쨌든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얘들은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되거든요. 근데 고3들은 예를 들어 학원을 하나 다닙니다. 그럼 왠지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가요. 그만두거든요, 그냥.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 재미가 없다는 걸 보면 보통 선생님들이 글을 읽어주거나 글의 내용 자체를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재미없게 느껴요. 요거를 각자가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수능쯤 되면 그것만 물어요. 결국 그걸 물어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결국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적절한 걸 물었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든 걔가 답이에요. 항상. 소위 오답률 높은 문제들은 거의 다가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핵심을 읽는 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기본 개념 강의나 기초 강의 하실 때 선생님들이 되게 하품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한 2달 정도 좀 꾸준하게 따라가 보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단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뭐 선지를 분석을 하고 뭐 정보를 정리를 하고 개념을 뭘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게 선후를 뒤집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일단 답 고르는 거 먼저 배우려고 하고, 일단 뭐 개념원에 뭐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은 안 읽고 답을 골라내는 기술, 평가원이나 혹은 우리 교육부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죠. 정작 출제진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답을 골라내는 기술을 먼저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 유혹만 학생들이 떨칠 수 있으면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수능 출제진들이 참고로 하는 건 시중의 모의고사나 시중의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고, 교과서에 피면 글을 똑바로 읽었는지 작품을 똑바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학습활동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능 문제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글의 중심 내용을 읽어낸다. 기껏해야 2줄, 3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아직 대학도 안 간 친구들에게 대단한 걸 물을 수가 없어요. 인문 철학 지문이라고 해서 철학을 물을 리가 없고, 경제 지문이라고 해서 경제를 물을 리가 없습니다. 소설가가 아닌 친구들한테 소설을 쓰라고 하지도 않고, 평론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평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인 상식,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글을 읽어내고 그리고 작품을 읽어낸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잠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화법과 작문, 매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양측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를 그냥 풀기만 하면 되고요. 언매, 특히 언어, 이제 소위 문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마치 다른 사탐이나 과탐처럼 문법 개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공을 들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독서나 문학은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란 다른 분명히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아마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겁니다. 수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3 1년 동안 꼭 봐야 될 교재나 모의고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새 기출분석 교재들이 워낙 좋게 잘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뭐 아무거나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출분석서 기준으로는 대신 이거는 확실하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진은 우리한테 기출분석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을 달아줄 때 이제 그때 한 번씩 뭐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 왜 이런 문제를 냈는가 같은 거 설명해 주시, 절대로 전체 문제가 왜 이게 답이었고 어떤 의도로 출제했고 이런 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절대로. 심지어 예비 시행 같은 걸 내놓고도 왜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분석서들 혹은 모든 해설서들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다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교재에도 당연히 기출 문제가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제 해설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라는 느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서 같은 걸 만약에 보신다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3개에서 4개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사면 되죠. 뭐 누구는 뭐 예를 들어 M사 걸 사고 누구는 뭐 K사 걸 사고 누구는 L사 걸 산 다음에 친구들끼리 같이 돌려봐도 되죠. 공부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한 문제를 딱 보고 그것이 어떤 선생님 혹은 어떤 기출 분석서의 견해에 골몰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같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해설서의 해석을 따르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주도적인 공부입니다. 누구의 말에 그냥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 해겔 문제 같은 거 2022학년 수능 해겔 같은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펼쳐보면 기출분석서보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설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를 봤는데 글 전체 내용을 내가 이해를 했고 출제자의 의도도 대충 파악을 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견해를 보니까 이때는 예를 들어 얘가 제일 정확한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럼 그 논리를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출분석서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당장 수업 시간에 강대 모의고사 K도 쓰고 작년에 론칭한 세로 모의고사도 쓰고 그리고 이간 모의고사도 해설 강의가 무료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요한 모의고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제공이 되는데 근데 어떤 모의고사든지 간에 결국 수능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올 리도 없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방법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어차피 시간 관리용이고 실전 연습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려운 모의고사보다는 난도가 적절한 모의고사, 오류 없는 모의고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도가 적절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수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수능은 조금 쉽습니다만 등급 커트라인이 1등급 기준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의 커트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모의고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오류나 학생들이 되게 착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적혔어도 여러분은 그 시험을 치는 순간에는 오류지만
내가 오류인지 모르잖아요. 그 오류를 가지고 내가 괜히 고민하게 돼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나중에. 그래서 오류가 없는 그런 모의고사.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오답률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는 모의고사.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대성 학생들은 이제 다 알아요.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 대성 학생들은 전부 다 압니다. 오답률 자료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답률 높은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거는 모의고사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정답률 75% 이상, 즉 오답률 25% 이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 말고는 다 맞힌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나 말고는 다 맞힌 거야. 즉 나는 상식적으로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정답률 75% 넘는 문제를 틀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만 교정이 돼도 등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요. 수학으로 따지면 2점짜리 문제인 거지. 이 감이 없으니까 모의고사를 풀어 제끼기만 하고 복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 자료를 제공하는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완벽한 복기 그리고 모의고사 자체로부터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고3과 학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수학은 되게 멀리 보고 갈 줄 알거든요. 수학은 되게 멀리 봐요. 이게 지금 내 등급 이 정도고 실력 이 정도니까 쉬운 문제 먼저 풀어가지고 이걸 좀 잘 다져서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고 남이 그렇게 조언하면 따라갈 줄도 알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가령 국어 5등급, 6등급, 7등급 나온다. 그럼 나는 뭘 풀어야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국어기 때문에 또 금방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수학이랑 달리. 근데 분명히 차근차근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국어는 뭔가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념이나 기본 학습 공부라는 게 약간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쉬운 글부터 점점 어려운 글을 읽어나간다. 쉬운 문학작품부터 점점 어려운 문학작품을 읽어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어차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세 개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험들은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출제하는 것이지 수능 출제진이 절대 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점수가 오른다 내린다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거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어려웠으니까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이런 걸 더 해야지가 되는데 국어는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공부해도 안 되네? 내가 이 선생님 수업을 이만큼 들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에이 아닌가 보다. 수학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국어 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냥. 6평 성적 안 나왔네? 3평 봤는데 별로네? 그럼 아니네?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좀 걸어 나가는 형태의 수업이 혹은 여러분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쫄지 마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